가을에 빨리 이렇게 탐색할 수 있는 노가 유리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에서 입질을 딱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입질을 바로 하네. 오케이. 옆에서 튀어나가지고. 활성도가 좀 떨어졌다고 생각될 때는 도로로보다 약간 높은 데서 닿일 때 그때 입질을 합니다. 인위적으로 그거를 또 연출을 해야 되고. 딱 멈추니까 올라오네. 입질 받았는데 자꾸 똑같은 거 던지면은 입질이 없어요. 완전 다른 노를 던지, 웜을 하든지, 크랭크를 던져라든지. 어이구. 포인트 만약에 비슷하시면, 따라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조가를 낼 겁니다. 이건, 이쪽은 완전 펀칭이네. 연안으로 만약에 거기가 붙었는 게 확인이 되면은 이쪽은 나오면서 펀칭해야 돼. 수초가 거의 싸갔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수초 쪽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큰 사이즈의 크롤러 베이트인데, 자, 이거를 덤빌 수 있는 베스가 있으면 활성도가 있는 거겠죠. 이게 쇼라인으로, 인안으로 베스가 안 붙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다른 걸 한번. 수위가 상승된 지 그렇게 오래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제 처음 맞는 저수지, 경험이 없는 저수지들은 일단은 무조건 이제 탐색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베스의 위치, 인안선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은 뒤로 좀 물려서 있는지, 그리고 이제 빠른 거에 반응을 하는지 느린 거에 반응을 하는지, 이제 그거를 탐색해 볼 수 있는 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방금까지는 이제 큰 사이즈의 크롤러, 그건 완전히 진짜 활성도가 진짜 좋을 때는 그런 것들도 팍팍 때리거든요. 자, 탑워터 쪽으로 했는데 반응이 없으면은 지금처럼 이제 물 속으로 들어가는 스피너 베이트나 차터 베이트를 한번 해보고, 인안으로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없으면은 일단 또 앞으로 한번 던져봐야 돼. 앞으로 해서 캐스팅 범위 안에서의 그 수심 체크라든지 바닥에 지형들 어떤 지지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 수초가 바닥에 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쭉 탐색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앞쪽에 한 2에서 3m 정도 수심이 나오거든요, 대략. 근데 바닥에 딱히 뭐 지금 막 걸리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초가 원래 있던 저수지에서, 많던 저수지에서 수위가 오르면서 상승되면은 밑에 그래도 남아있는 수초들이 있거든요. 남아있는 수초들이 존재를 하는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럼 이제 위치를,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거죠. 낚시하는 위치를 점점 이제 상류로 이동한다든지, 그래서 똑같이 해보면 됩니다. 연안선의 베스가 지금 없으면은 저 안쪽에 남아있는 수초들, 덜 삭은 수초들, 그런 쪽으로 노는데, 가을은 명확합니다. 수초가 많던 저수지나 뭐 수로 이쪽에서는 포인트는 이제 삭은 수초가 남아있는 곳이 무조건 포인트가 됩니다. 여름, 봄부터 이제 여름까지, 늦여름까지 수초에 쫙 붙어있던 베스들이 수초가 점점 없어지면은 그 남아있는 수초 쪽으로 막 모이거든요.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포인트를 이제 찾는 방법인데, 그래서 지금 인안 쪽에서 입질이 없어서 안쪽에 있는 수초 쪽으로 지금 한번 해보고 있어요. 공략하기가, 앞쪽이 공략하기 쉽지가 않아요. 깨구리를 갖고 왔어야 되네, 프로그램. 오케이. 인안에, 아이고, 빠졌다. 그렇죠. 인안에 뭐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지금 계속 그 연안선으로 하고 있는데, 입질을 이제 스피너베이트로 한 2번 정도 받긴 받았는데, 큰 사이즈는 아니고, 이제 마름 쪽으로 더 던져봐도 지금 입질이 뭐 그닥 없거든요. 그래서 상류 쪽으로 해보고, 아니면 다시 이제 중류 쪽으로 내려가서 수심이 조금 더 깊은 쪽이나 지형이 변하는 쪽으로 찾아봐야 되죠.
왔다. 때린 게 보였어. 아이고, 한 마리 더 왔는데. 그렇지. 아이고. 빠졌어. 두 마리 달았는데. 두 마리가 한 마리가 물렸는데 한 마리 더 따라왔거든요. 빠지고 나서 다시 물었는데 또 빠져버렸어, 그게. 여기. 그렇지. 여기에서 입질을 딱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입질을 바로 하네. 있어요. 있는데 이게 생각처럼 그 가장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물 속에 약간 이제 수초가 남아있는 끔긋한 지역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문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바로 또 입질했네요. 옐로 타이거 스피너베이트. 이게 딱 포지션들이 스피너베이트보다는 딱 보니까 이게 다른 루어를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지금 횡하게 물 밑에 장애물들만 있고, 스피너베이트는 원래 좌우로 이렇게 좀 장애물들 많은 데서 그 사이로 이렇게 오면 좋은데 그런 건 아니네요. 딱 지금 여기는 그냥 바이브. 대가 조금 뻣뻣하긴 한데 선택 여지가 없다. 오케이, 왔다. 살짝 폴링 되는데 왔어요. 금방 낚은 것보다는 사이즈는 조금 더 될 것 같은데, 우와, 비슷하네. 자, 조금 롱 캐스팅을 해가지고 이제 먼 쪽에서 바꿨어요. 지금 딱 보니까 이것저것 해도 되긴 되는데 바닥에 이제 수초들이 거의 싹은 시점이어가지고 좀 롱 캐스팅해서 가을에 빨리 이렇게 탐색할 수 있는 루어가 유리하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림리즈 크랭크베이트거든요. 예. 수심이 1m 내고 이제 빠르게 탐색할 수 있고. 오케이. 아우, 빠르다. 인위적으로 리액션 딱 주니까 물었는데 이게 바이브가 다른 루어하고 다르게 좀 잘 틀리고 후셋도 잘 안 되고, 워낙 이제 리액션에 먹고 좀 빠르게 지나오는 루어다 보니까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15cm들만 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가 우리 오늘 거 잡아 도망가는가 봐봐. 오케이, 옆에서 튀어나가지고 수초 옆에서 얘는 그냥 빠르게 가나 아니고 슥 나오더니 그냥 물었어요. 슥 나오더니. 그런 인안에 있긴 있네요. 건너편에서 하다가 다시 이쪽 산 쪽으로 왔는데 입질이 롱 캐스팅 했을 때 이쪽 앞쪽에서 한 10m 앞쪽에서 입질이 많았거든요. 와보니까 일단 수심이 저 건너편보다는 훨씬 더 깊어요. 안정되어 있고. 오케이. 아이고, 봤었다. 바로 피했는데. 이게 지금 너무 액션이 스피너베이트는 너무 과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활성도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건데 입질을 지금 3번 받아가지고 지금 채터도 이제 오픈 누옥이 돼 있어가지고 조금 스피너베이트보다는 그 진동폭이 훨씬 더 적거든요. 적어서 약간 활성도가 떨어진 배스들한테는 스피너베이트보다는 채터베이트가 사실은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하는데 지금 입질 3번 받았는데 다 빠졌어. 그만큼 지금 약하다는 거겠지. 입질 받았는데 자꾸 똑같은 거 던지면은 입질이 없어요. 완전 다른 누르든지 웜을 하든지 크랭크베이트를 하든지. 활성도가 좋을 때는 똑같은 걸 던져도 계속 반응을 하는데 지금처럼 제가 활성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짝쇼바이트가 나오면은 누어를 완전 바꿔야 돼. 오케이. 딱 멈추니까 올라오네. 어우, 밑에서 또 한 마리 따놓는데, 우와, 이거는 좀 크.
조금 더 크네. 자, 이번에는 쭉 감다가 순간적으로 바닥에 살짝 닿았을 때 크랭크베이트의 전형적인 입질 형태입니다. 정상적으로 했을 때 안 올 때는 이게 이 입질 없을 때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바닥에 닿이도록 해서 리액션이 딱 걸릴 때, 그 리액션은 바닥에서 깨질 때도 물 때가 있고 바닥에서 딱 부딪혀 가지고 크랭크베이트가 쑥 오르잖아요. 이때 올라와서 때릴 때인데 이번에는 후자입니다. 딱 부딪혀서 살짝 또 오를 때 리카온 5.6대1 우라노 M 배수는 제법 많은데 활성도 완전 저활성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고활성도도 아니고 약간은 이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던져서 막 먹는 건 아니고 감다가 스테이 쭉 감다가 어디 부딪히면 살짝 스테이. 아이고 계속 쇼파이터네. 지금처럼 활성도가 좀 떨어졌다고 생각될 때는 탑보다는 되도록이면 바닥 근처까지 내려가지고 리액션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루어들을 캐스팅 해보면 대강 수심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지금 수심이 1m에서 1m 55 사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게 거의 1m 정도 잠포되는 크랭크베이트예요. 그러면 오다가 바닥이 똑같이 나누니까 도로로 오다 약간 높은 데서 닿일 때 그때 입질을 한 겁니다. 인위적으로 그거를 또 연출을 해야 되고, 이게 그냥 감기만 해도 사실은 잘 입질을 잘 하는 루어이긴 한데 분명히 있는데 먹지를 안 한다, 쇼파이터 많이 난다, 그럴 때는 리액션을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있는데 지금도 방금 입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쭉 감다가 저 콧부리에서 무조건 물이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면은 싹 띄웠다가 그래도 입질 없으면 툭툭, 저 커베이트처럼 툭툭 치는 겁니다. 이렇게 툭툭 치고 멈추고 툭툭 치고 멈추고, 그 베스들한테 오래 보여주는 거죠. 훅 지나온 것보다는. 채터베이트는 인위적으로 한 거는 이렇게 쭉 같은 속도로 감다가 빠르게 감으면은, 순간적으로 빠르게 감으면은 좌우로 확 틀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일본 측에서 얘기하는 게 뭐 치도리 액션이라고 하는데, 급작스러운 움직임은 속도를 쭉 하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한 두 바퀴 감고 이렇게 하면 인위적으로. 조금 더 빨리 감으면은 어이구 설명드릴 건데 밑에서 이번에도 사실은 좀 굉장히 리액션에 낚인 겁니다. 리액션에 빨리 감으려고 들어올리려고 하는데 수조에서 확 올라와서 때렸거든요. 오케이. 너무 살짝 이 채터베이트가 너무 부상해서 살짝 떨어뜨렸거든요. 그때 딱 먹었어요. 멈추는 순간에. 여기서부터는 이 수축 라인을 셀로 크랭크베이트로 쭉 한 쳐보면은 나올 것 같아요. 야, 저런데 딱 치고 나오면은 입질을 바로 해야 되는데 확실히 인한 쪽에는 배수가 많이 없어요. 인한 쪽에. 한 마리 푹 올라올 것 같은데 방법은 조금 더 들어가는 잠수 깊이가 조금 더 되는 걸로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바로 앞에 각진돼서 작지만은, 자, 크랭크베이트를 계속 한 1m 짜리로만 하다가 지금은 2m 조금 더 들어가는 걸로 하니까 바로 발 아파인데 그늘진 데서 먹었어요. 깊이를 딱 내리니까 바로 입질하네. 오케이. 빠졌다. 트래블 훅이 달려있는 이 크랭크에도 슈파이트가 나니까, 만약에 이제 오늘 낚시를 가야 되는데 오전에 갈까 오후에 갈까 고민하시면 무조건 오후에 가십시오. 여름에는 와 뜨겁다 하는 날씨잖아요. 2시, 3시, 4시 그때가 가장 피크 타임이에요. 오케이. 아유, 보였죠?
사이즈도 괜찮았는데 1m 쪽에서 반응이 없던 게 수심을 딱 내려주니까 바로 반응을 하네요. 지금 공략을 상류에서 스피너베이터, 차터베이터로 낚은 데는 수심이 딱 일정했거든요. 1에서 1.5m인데 여기는 안쪽으로 들어가면 한 4, 5m 이상 수심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은 포인트에 위치상 연안에는 되게 작은 사이즈만 있고 조금 더 들어가 있는 2에서 3m 정도 되니까 지금 입질을 하는 거예요. 위치가 지금 더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자꾸 빠지냐 하면은 그러면서도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대부분 트래블 훅 달려있는 저커베이터나 크랭크베이터는 입질하면 대부분 다 걸리거든요. 걸리는데 지금 또 지금 쑥 빠져버렸거든. 지금 몇 마리가 빠졌어요. 지금 2m 정도 잠수 깊이를 가진 건데 이렇게 해서도 입질이 없으면은 조금 더 깊은 거 한 3m 정도 들어가는 것까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쪽이 문어기가 있어가지고 지형이 물속에서 지형이 변화가 좀 있어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바닥이 다 있네. 가까이 올수록 이게 깊게 들어가는 그런 거 베이트는 바닥에 쿵쿵쿵쿵 찍는데 너무 그렇게 오면은 밑걸림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럼 오면 올수록 로드를 씌우면은 덜 들어갑니다. 덜 박히고 쭉 하다가 이제 바텀 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조금씩 천천히 이렇게 두두둑 스테이, 두두둑 스테이. 가까이 올수록 로드를 조금씩 씌우고. 그렇지, 그렇지. 딱 입질이 와야 된다고 생각했는 그 첫 바텀 되고 나서 토둑토둑 하는데 이제 입질이 와야 되지 않는데 딱 왔어요. 딱 3m 들어가는 거네요. 300짜리. 그래서 이제 이게 찾아 나가는 겁니다. 쉘로 해봤는데 수심 깊은 쪽이니까 물론 이제 오후가 되면은 이쪽에 쉘로로 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은 거의 정오에 가까워 가지고 가장 안정적인 쪽으로 들어가 있죠. 입질은 여러 번 받았는데 이게 손에 쥐는 게 없네. 오케이. 아이씨, 빠졌나? 있나? 너무 작아가지고. 아이고, 조금이. 건너편으로 산 쪽에 바짝 붙이니까. 자, 기온이, 싹 떨어졌어요. 지난편에 강원도 기온하고 거의 비슷한데, 가을에 할 수 있는 낚시를 대부분 다 해본 것 같아요. 또 장소도 거의 낚시를 한 적이 없는 그런 장소에 와가지고 오늘 크랭크베이트, 차터베이트, 스피너베이트, 리미지 크랭크베이트 한 4가지 누어로 가을에 대표적인 누어들이죠. 던지고 감고 하는 그걸로 해서 입질도 진짜 여러 번 받았고 낚기도 많이 낚았는데 큰 사이즈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필드 상황이 싹 100% 컨디션이 좋은 건 아니고 촬영하면서 계속 중간중간에 자꾸 쇼파이트 나고 빠지고 틀리고 했던 부분들이 갑자기 불어난 수위로 인해 가지고 조금 많이 예민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뭐 결과를 좀 보기는 봤는데 포인트 만약에 비슷하시면 따라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조과를 낼 겁니다. 오늘은 굉장히 예민한 상태에서도 제가 한 8마리, 9마리 정도를 낚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성공적인 낚시죠. 자, 이번 편에는 가을의 대표적인 누어들 쏘가미 계절이죠. 그런 걸 한번 낚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